자, 한동훈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독소 조항이 많다. 그래서 악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 언론이 팩트 체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국일보, JTBC, 경향신문이 악법이 아니다. 한동훈이 헛소리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정말 한마디 한마디 법무부 장관식이나 해놓고 이렇게 법에 무지한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이가 말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특검이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다. 두 번째,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세 번째, 내년 총선에서 선동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법리적으로 사실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설례도 많아요. 그런데 악법이라고 하니 참 황당할 따름이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사 상황이 생중계된다. 이러고 있는 건데 왜 생중계합니까? 아니, 이규철 특검보가 트렌치 코트를 입고 나와가지고 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브리핑합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아닙니까? 이건 헌법에 못 박은 국민의 권리 아닙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보더라도 수사 상황이 생중계됐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특검법이라든지 드루킹 불법 댓글 특검법 다 수사 상황이 생중계됐습니다. 이뿐 아니죠. 윤석열이 수사팀장이고 한동훈 네가 바이스였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박영수 특검에서도 그랬잖아. 이규철 특검보가 트렌치 코트 입고 브리핑 날마다 했잖아. 왜 이랬겠어? 국민의 알 권리 때문이라니까. 왜 김건희의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덮어주고 감싸줘야 하지? 김건희가 뭔데? 아니, 대통령인 박근혜의 비위. 그 당시 탄핵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었다고. 현직 대통령의 비위도 그렇게 날마다 까발렸는데, 아니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의 비위에 대해서 왜 이거를 감추려고 하지? 한동훈, 네가 과거에 했던 말로 너의 말을 반박해 볼게.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자,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즉 이제 정의당도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을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운 그 특검법을 보면은 국민의힘을 빼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윤석열이가 이 중에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인데, 이게 전례가 없지 않았어요. 과거 민주당 소속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특검의 경우, 이게 문재인 정부 때였죠.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여당이었잖아요. 그때 여당인 민주당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이렇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정의당이 이제 원내교섭단체는 아니었지, 단독으로. 하지만 정의당이 포함됐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게 됐죠. 박근혜와 관련된 최순실 특검 역시 현재 국민의힘인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었는데, 한동훈 여기서 너 이랬었잖아. 그지? 아까 얘기한 대로 윤석열 밑에서 바이스로 일했잖아. 당시 이제 박영수 특검이 임명됐잖아요. 임명한 사람이 박근혜예요. 자기 수사를 할 특검을 이제 박근혜가 임명한 셈이 됐는데 박영수 특검이 임명됐습니다. 박영수 특검 추천한 당이 바로 국민의당이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박영수를 추천했어요. 야, 근데 그 박영수가 윤석열과 3.6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좀 많이 허탈했는데, 어쨌든 박영수가 또 호남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박지원하고 뭐 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검, 이때도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 현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했습니다. 왜 이랬겠습니까? 대통령 일가의 의혹을 수사할 특검인데, 아니 대통령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여당에게 추천권을 허용한다면은 이거 당연히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당이 어떻게 대통령 일가의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자, 한동훈, 네 말로 네 주장을 반박해 줄게. 수사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네가 한 말이지. 수사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없다. 네가 한 말이야, 네가 한 말. 자,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딱 이제 12월에
이 특검법을 입법시켜가지고 총선 국면에서 이용하려고 했다. 자, 여러분, 이게 근데 말이죠. 지금 입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초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지난 3월에 발의가 됐어요. 왜 3월이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 김건희의 공범으로 보이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에 그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건희 계좌 2개가 주가 조작 일당에 의해서 운용됐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김건희 계좌라고 나와 있지 김건희와 무관하다 라고 보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김건희가 자기 계좌를 슈킹당해가지고 그 계좌로 주가 조작 일당들이 장난을 쳤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그게 이제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느냐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좀 확인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계좌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유죄로 인정된 통정 가장매매 102건 가운데 김건희 계좌 거래는 무려 48건이나 됩니다. 102건 중에 48건. 자, 그런데 2020년 3월에 김건희가 고발이 된 이후로 4년이 지나도록 검찰 수사는 전혀 진척된 게 없습니다. 출석 요구 한번 받아본 일이 없고 압수수색 한번 받아본 일이 없어요. 김건희가. 아니 2020년 3월이면 문재인 정부 때인데 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었으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인 윤석열이가 당시에 검찰의 대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때 김건희를 제대로 털었다면 과연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 이런 망극한 상황을 우리가 봤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지난 3월에 그렇게 해서 특검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대를 했죠. 그래서 4월에 가서 야권에서는 패스트트랙에 태웠어요. 신속 처리한 건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웠어요. 그리고 24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12월 22일 이후에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8일에 표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국회 의사 절차에 따라서 시점이 정해진 것이지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물론 총선 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은 그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은 어떻게든지 그 특검법을 자기들 유리하게 바꾸든지 혹은 물을 타든지 했었어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했어. 12월이 오도록 국민의힘은 협상을 요구하는 등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총선 직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일도 없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당은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느냐? 김건희 특검은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금기였기 때문에 김건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도하고 정말 경망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한동훈은 송영길 구속하면서 민주당에게 겁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하지 마. 좋은 말 할 때 하지 마. 근데 말이죠. 국민 70%가 지지하는 특검인데 이걸 니들 힘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헛똑똑이들의 몰락은 그야말로 팝콘 각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팝콘을 두고 뉴스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